네, 2차 시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 개념이 뭐고 원인과 영향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이제 이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이 법이 작년 말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앞에 잠깐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농도가 변함으로써, 그러니까 온실가스 농도가 CO2라든지 이런 온실가스들이 있어요. 이런 농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연적으로 변화는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데, 온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감으로써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후니까 아까 말하죠.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 습도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 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후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가 자연적인 요인인데, 이 자연적인 요인은 우리 사람이 일으키는 것에 비해서는 별로 영향이 크지를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장을 돌린다든지 또 가정에서 또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학식으로 써져 있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요즘은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화학 기호들이에요. 여기는 CO2니까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N2O, N2O는 아질산이죠. 아질산. 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H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육불화황이고, 이거는 이 불화수소, F가 그 불소거든요. 여기 중간에 있는 불화. 그래서 P가 또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불화수소, 여기는 가불화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가불화황, 이제 PFCS, 그 다음에 HPCS를 가불화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온실가스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는 어디서 나오냐? 화석연료. 이걸 왜 화석연료라 하냐? 화석연료는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그 석탄이 만들어지고 석유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거 옛날에 거기가 다 그 산림이었다고 그래요. 중동 지금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것도 다 산림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산림들이 이제 땅속으로 묻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압력이 가해지고 고온이 가해짐으로써 이게 석탄이 되게 되고 액체는 석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돌처럼 됐다. 그래서 화석연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태우면은 열이 나고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뜻이죠.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에서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뿌리면은 질소인들인데 이게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온실가스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우리가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아까 어디죠? 가정에서 사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증기처럼 뿌옇게 떠다니는 액체 이런 걸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에어로졸. 그 다음에 토지의 피복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름으로써 원래 이렇게 산이었던 곳이 콘크리트를 깐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게 피부 위에 옷을 입는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돼서 피복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되고 바람을 막는 바람길을 막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림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름으로써 나무들이 CO2를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과거 이 100년 동안은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은 이렇게 완만하게 기울기가 0.74 정도로 이렇게 0.74도가 상승했고 기울기가 0.045 정도 이렇게 완만했어요. 근데 지난 이 11년 동안에 맨 위에 보면 여기 있는 11년 동안에는 기울기가 무려 한 6, 3, 18, 3배 정도 3배 정도 0.77까지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만큼 온도가 가파르게 최근에 와서 증가가 되고 있다. 최근에서 온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도 지구 전체 평균보다 2배 정도 더 높게 온도가 상승했다고 이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지구는 왜 이렇게 따뜻해질까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공장에서 내뱉고 또 가정에서 내뱉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오존층이라는 거 있는데 이 오존층을 이 CO2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파괴함으로써 지구의 어떤 생물들의 위협을 자외선을 투과함으로써 그 투과하면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지구에서 그 열을 흡수하는 그 효율도 높여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또한 이산화탄소들이 마치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를 씌워놓은 것처럼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비닐하우스를 씌워놓은 것처럼 돼서 이 지구의 온도가 데펴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중심이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일로 봤을 때 아까 메탄에 대해서 말을 했죠. 메탄 한 2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N2O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N2O는 아산화질소는 296 프레온가스 아까 뭐 육불화 황인이 뭐 과불화탄소니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1300에서 23900배 이렇게 훨씬 더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구에 그 배출되는 배출량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들을 그 다른 물질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이산화탄소 다른 물질 전환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이산화탄소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탄소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죠.
지구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지붕을 하얀색으로 칠하면 2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스위스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지붕을 하얗게 칠하면은 알베도라는 게 높아져요. 알베도. 화이트 지붕은 알베도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거 겨울철 우리가 눈이 왔다 그러면 하얘지잖아요. 근데 눈이 오고 나면 눈이 올 때는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지나서 눈이 이제 쌓여 있고 눈이 그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차가워져요. 그 이유는 알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얀색이어서. 근데 눈이 빨리 녹는 지역은 어디 빨리 녹죠? 아스파트가 깔려져 있는 데는 빨리 녹죠. 풀이 있는 곳들은 빨리 안 녹고. 아스파트 있는 쪽에 빨리 녹는 이유는 빛에 있는 햇빛은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알베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유럽의 지중해라든지 이런 데는 해안가에 있는 그 건물들의 지붕들이 또는 벽의 색깔들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알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건물의 온도 또 그 지역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베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베도 효과는 바로 이런 식으로 스위스 남부의 마스라는 곳인데 다 하얀색으로 색을 칠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대륙별 영향이 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아시아나 호주 같은 경우 이렇게 홍수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물 부족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물 부족이 왜 일어나냐 뭐 그러잖아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미국은 이렇게 미국이 뭐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부고 여기가 동부인데, 동부는 뭐 여러 강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오데오도 있고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이 풍부해요. 여기는. 그런데 서부는 사막이 많잖아요. LA나 뭐 라스베가스나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어서 이런 데는 비가 거의 안 내려요. 1년 중에 한 달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물이 거의 없죠. 이런 쪽은. 그래서 그 수돗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먼 그 강에서 끌어오고 막 700km, 800km 된 데서 끌어오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럽이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댕기열이나 뇌염이나 이런 어떤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남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펭귄이라든지 곰들이 영향을 받을 어려움이 높기 때문에 뭐 북극도 마찬가지고 북극의 곰들 이런 문제들이 대륙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영향이 심한 것이에요. 어딥니까? 중국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렇게. 중국, 우리나라는 다행히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북극에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영향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중남미 이런 거.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은 이런 것들입니다. 생태계 변화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겠지만은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생물들이 많이 생겨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많은 식물들이 지금 대체되고 있잖아요. 아열대 지방으로 동남아에 사는 그런 식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흔히 재배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뭐 후박나무라든지 또 먼나무라는 것도 있어요. 나무 이름이 먼나무예요. 빨간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광주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면 뭐 금목선이, 은목선이 뭐 이런 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샤넬 뭐 몇 번 향수 냄새가 나죠. 이게 이런 것들도
광주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살고 있어요. 실제 동백 같은 경우도 광주 살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동백은 아예 이제 뭐 광주에 자생하다시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가 좋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생물들이 삶으로써 이제 곤충의 종류도 달라지고 곤충을 잡아먹는 새들의 종류도 바꿔지고 또 다른 여기 적응하고 있는 많은 생물들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개나리하고 우리나라의 꽃의 어떤 그 피는 그 순서를 보면 이 산수유나 매화나 산수유가 제일 먼저 피죠. 그런 다음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뭐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철쭉이 핀데 지금 벌써 이제 매화는 진즉 져버렸고 그 다음에 벚꽃이 지금 완전히 만개를 하고 있는 단계죠. 이미 개나리도 만개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피어요. 진달래도 피어 있고 그런가 하면 철쭉도 벌써 피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요즘 이제 벌들이 뭐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작년 겨울에 이 봄 사이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벌들이 빨리 나가는 거죠. 꿀을 빨러. 근데 꿀이 없잖아요. 밖에 꽃이 아직 덜 피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벌들이 그 돌아올 수 있는 기력을 잃어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또는 뭐 질병 때문에 질병도 더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광주나 뭐 어느 도시는 뭐 100만 마리의 벌들이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벌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한테 단순히 꿀값이 인상될 것이다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들은 나무에 수분작용을 하잖아요. 꽃들의 수분작용을 해. 암술과 수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열매를 맺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이 만들어지고 또 열매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일일이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결국은 사람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폭염에 대한 사망자. 폭염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직 재해로 인정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그 재난 피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장의 변화. 이건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이 될 텐데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발생됐던 그런 뭐 물고기나 조개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울릉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까지 북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제주도에는 동남아에서 발견됐던 그런 뭐 화려한 물고기들이 이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수산 자원도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농작물 재배지 변화, 이제 이미 나주배 그러면 옛날에는 나주밖에 안 나오는 상징이었는데 지금 이미 경기도에서도 나오고요, 강원도에서도 나옵니다. 사과 그러면 대구가 대상 뭐 그 주산지였는데 이제 강원도 같은데 철원 이런 데가 훨씬 품질이 좋은 사과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산사태나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심지어 최근에 일어난 산불도 기후변화 영향이 굉장히 많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실화라고 그러죠. 사람이 실제로 불을 냈더라도 봄철에 비가 조금 와서 습기가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 활활 넓은 범위가 타지를 않죠. 그런데 낙엽이 말라 있는 데다 땅도 건조해 있고 또 나무도 수분작용을 그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할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니까 그 굉장히 넓게 산불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것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앞에서 보였던 그런 강우 패턴의 변화, 아까 1차 시대 우리나라에 2020년도에 장마가 한 15일 정도 되는데 무려 한 달이 넘게 걸렸고 심지어 제주도는 2달 정도가 됐다 하는 그 기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집중 강우가 요즘 자주 내리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기온 상승을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해수 온도, 바다 물의 온도가 상승된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바다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작년에도 우리나라 태풍이 여러 차례 왔었는데 이런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진 게 해수 온도, 바닷물 온도 상승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바다의 높이가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서식지가 감소한다.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곰들이 살 곳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지구 전체 생물의 30%가 멸종에 빠진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산불이 증가된다.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산불은 실화였죠. 사람이 뭐 실수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을 질렀지만 호주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나무들끼리 바람이 일어서 부딪히다 보면 여기에 스파크가 나서 이제 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도에서 86년도에 비해 80년도 2006년 산불 발생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했고 산불로 인해서 그 나무가 없어진 소실 면적도 6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 난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투발루는 매년 5.5cm씩 미리씩 늘어나가지고 이미 인구의 4분의 1이 다른 나라로 이주했는데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기후 난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북극과 그린란드의 대표 얼음들인데 1979년도의 얼음 1979년도의 얼음이 이렇게 했는데 면적이 이만큼이 지금 없어졌다고 봐야죠. 계속 녹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만년설이 녹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뭐 강원도 같은 경우 뭐 일주일 전만 해도 대설주의가 내렸던 데도 있는데 이런 이상 기후 한때 뭐 고속도로에 갇혀서 차들이 옴싹달싹 못한 그런 데도 있었고요. 한파 오히려 우리 지역도 2월과 3월 초에 따뜻했는데 뭐 불과 얼마 전에는 또 굉장히 추웠죠. 뭐 이런 일이 막 갑자기 겨울에서 여름이 와본다든지 막 이런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이런 그러고 인해서 강풍 얼마 전에 뭐 제주도나 이런 데서 태풍보다 더 센 강풍이 발생을 해서 뭐 전봇대가 쓰러지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여름에 갑자기 서리가 내린다든지 이런 일도 있고 우박이 내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렸고 폭염도 그 날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막 이 30도 후반, 37도, 38도, 뭐 최고 기온이 39도가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이렇게 뭐 일반적인 영향만 주냐 그런 게 아니고 장보기가 겁난다. 우리 식탁의 물가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온통 물가가 다 지금 들썩이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전부 다 그 천연가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옥수수라든지 밀 재배 산지이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뭐 당장 우리가 지금 주유소 가보면 모든 게 올라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식탁에 있는 것들도 기후변화로 옥수수의 생산량이 감소가 되니까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급락가 굉장히 급등하게 되겠죠. 고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요.
이렇게 이상 기온이 오게 되면 이 쇠고기 가격,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가격, 뭐 닭고기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는 것이 그래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학자들이 2도씨 상승할 경우에 이렇게 10년마다 2%, 옥수수 수확량 1% 감소가 된다 하는 것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그린피스에서 그 시나리오를 돌려봤어요. 배용수가 2030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를 돌려봤더니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 있죠.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잠기게 된다 이 말이죠. 부산. 그 다음에 인천공항도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국토의 5% 이상이 침수가 된다. 당연히 목포 잠기게 되겠죠. 군산 잠기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2100년도 한반도의 모습이 이미 아열대의 기후권으로 진입될 것이다. 그래서 겨울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스키장은 없어지고 겨울 축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해바다에는 명태가 이미 이제 없어지고 참치잡이가 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바다에 국토가 많이 잠겨서 우리나라 땅이 좁아질 것이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구경하기 힘들고 키, 열대성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잡을 수 있고 진해 벚꽃 축제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대를 하고 있어요. 2100년도에. 그래서 남한의 가연도 이렇게 이야기는 대나무는 중부지방에 살 수 없는데 중부지방에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명태가 사라진다든지 경상북도의 사과나 벼나 이런 것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간염병도 아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 일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슬가무시 환자 발생 분포가 1990년도에는 중부지방 이하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거의 수도권까지 이 쯔쯔가무시에 대한 이게 진드기인데요. 쯔쯔가무시가 진드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인데 이렇게 가렵고 또 혈액을 문제 생기가지고 특히 털 진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 죽게 돈다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인 진드기라고도 말을 하기도 그렇죠. 이런 것도 기후변화하고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농작물은 아열대가 된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2020년도와 이 남부지방, 해안지방은 아열대성 기후대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전역이 아열대성 기후로 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아열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앞에서 잠깐씩 언급을 했지만 이미 한라봉이 여기 김제까지도 되는데 이미 우리 쪽 해남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한라봉. 심지어 광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도, 울금, 강황이라고 그러죠. 이건 파주까지 가고요. 청도의 복숭아는 파주, 그 다음에 무화과 영암이 유명하죠. 그런데 충주까지 가고 나주배는 강원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대구 상화는 아까 포천이나 철원 이렇게 이제 고성의 녹차, 강원도 고성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곡성 멜론은 여기까지 양구까지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재배 면적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사과 재배가 이 적지가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곡성이라든지 옥가라든지 이런 데서 장성에도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재배할 수 없어요. 북한 쪽에서만 3도씨 상승하면 재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열대과일 재배 면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뭐 우리가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했던 패션 프루트, 망고, 구아비, 용과, 파파야, 아보카도, 바나나 전부 우리나라 재배가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많은 열대 과일들이 재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의 변화도 많죠. 앞에 1차시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갈색날개 매미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농약들이 다른 농약으로 바뀌게 되면서 농약의 사용 종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국토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폭염도 증가된다. 그래서 폭염은 재난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광주에 그 낮 동안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여기만 강주천이에요. 강주천도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거죠. 근데 밤이 돼도 도심은 빨갛게 달궈졌죠. 열대야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직하면 광프리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공원이 부족하고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걸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 겨울철 같은데 앞에서 미세먼지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공기가 이렇게 잘 통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층이 나타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기온 역전이 일어나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나온 이런 배기가스들이 잘 퍼지질 않아 가지고 여기 이제 농축이 되는 거죠.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그러면 미세먼지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온도도 올라가요. 그런 것을 우리는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죠. 도시 열섬 현상. 이게 여름철 한낮에는 이게 이제 폭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차 시에서는 기후변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한 영향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